이 가상자산 거래소 전체적인 호황기뿐만 아니라요. 빗썸과 업비트에 대한 호재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빗썸입니다. 빗썸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빗썸이 사실은 현재는 국내 2위에 위치하고 있지만요. 한때는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정말 큰 규모의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빗썸은 차츰차츰 이 후발주자였던 업비트에 밀리게 된 구조였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70%였던 점유율이 최근에는 20에서 30%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과거의 이 빗썸의 위상을 조금 체크해 보자면요. 2017년부터 가상화폐 열풍이 좀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거래소, 이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 거래소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정말 큰 힘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빗썸 가입자 수는요. 약 200만 명을 돌파를 하면서 경쟁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이 빗썸, 코인원 등은 절대 쳐다도 볼 수 없는 위치였다고 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사내 사건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의 불황기, 그리고 코로나 등의 이런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서 현재 2위로 물러난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업비트가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서 빗썸을 제치고 2위로 올라왔는데 그때 격차가 어마무시했다고 해요.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1위를 탈환한 것뿐만 아니라 한때는 이 점유율을 90%까지 차지를 했고 이 빗썸은 10%도 좀 못 미치는 그 정도의 수치라고 하니까 엄청난 이 점유율에 있어서 추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흐름이 이제는 다시 한번 빗썸이 좀 올라가고 있지 않나 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빗썸은 다시 한번 1위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 2024년에 정말 어려웠던 시장에도 불구하고요. 점유율 확대와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각종의 정말 이 마케팅을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좀 기억을 해보자면 뭐 도시락에 비트코인 준다 뭐 이런 식의 쿠폰도 발행을 했고 또 대외 활동으로 대학생들에게 이 빗썸 대외 활동을 좀 전파를 하면서 서포터즈 같은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10대, 20대에게 좀 더 친숙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빗썸이 좋은 조짐을 보일 거다라고 주목받는 점은 오른쪽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KB국민은행입니다. 이 4대 지주은행 중 하나죠. 국민은행이. 국민은행과 제휴를 맺었는데 이를 자신의 편으로 만든 게 앞으로 조금 더 이 빗썸이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거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최대 고객을 갖고 있는 이 KB국민은행과 제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세를 갖고 시장 1위를 탈환하지 않을까 하는 좀 긍정적인 전망 같습니다. 특히 오른쪽 기사 보시면 기사 헤드라인처럼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3월 24일 자정까지 이 국민은행 원화 입출금 계좌 연결을 사전 등록을 시행합니다. 네, 사전 등록이라고 하는 거를 기념을 해서 고객 참여 특별 이벤트를 연 건데요. 오는 2월 23일까지 이 사전 등록과 2월 23일까지 사전 등록과 이벤트 신청을 완료하면요. 이 신청 시기에 따라 가중치를 둬서 총 이 100억 원의 리워드를 좀 가중을 해서 나눠준다고 합니다. 네, 지급받은 원화는 당연히 빗썸 안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할 때 사용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빗썸만 이렇게 호재가 있느냐라고 하면 아니겠죠? 업비트도 호재의 이슈, 최근에 나왔던 이슈 하나 찾았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코인 7억 증발. 그런데 업비트가 신속 대응했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워낙 점유율이 높은 업비트도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점들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가상 자산이기 때문에 조금 신뢰도,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를 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고객이 이 헤드라인처럼 7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자기도 모르게 탈취를 당했다라고 하면서 신고를 했는데요. 사건을 조금 자세히 살펴볼까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 A씨가 이 탈취범 B씨랑 지인 관계였는데 A씨가 좀 잠든 사이에 휴대전화를 훔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A씨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 그리고 주민등록 번호 이런 것들을 정말 치밀하게 준비해서 마음먹고 7억 원을 탈취를 한 건데요. 이때 업비트 운영사였던 이 두나무가 철저한 모니터링과 이 신속한 대응 그리고 경찰과 긴밀한 협력 덕분에 이 범인을 검거하고 고객의 소중한 자산까지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얼마나 이 안전에 만전을 기했는지 좀 알 수 있는 지점인데요. 그렇게 업비트가 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거에 대한 결실을 맺은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이 업비트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이제 의견을 냈을 때도 이용자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수사기관과 꾸준하게 협력을 해서 가상자산 범죄 이 사단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말을 했는데요. 이런 말들과 진짜 실질적인 이 결과, 이 범행을 잡고 또 돈을 찾아온 것만으로도 좀 이용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신뢰도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호재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빗썸과 업비트 그리고 전반적인 국내의 가상자산 거래소 이슈까지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